같은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분들에게도 고맙고 오늘 방문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낯설어해요. 되게 까불고 마이크 없이도 막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되게 가득 차서 이따가 막 너무 흥분하고 이러면 마이크를 놓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이제 문화기획일이라고 하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축제 있잖아요. 근데 그 축제 중에서도 문화예술을 위주로 하는 축제, 예를 들면 뭐 거리의 예술 아트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퍼포먼스를 거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극장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무대에서 또는 거리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는 일을 주로 했고, 그 안에서도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따는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면 약간 펀드라이징을 하는 매니저 같은 느낌으로 한 10년을 국가에게 어떻게 제안을 해서 이런 축제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성공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또 시민들이랑 같이 소통을 해야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는지를 늘 항상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설득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면 우리가 정말 잘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시작을 했냐면 그것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난 여행이었거든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군요. 네, 그럼 혹시 여행 쪽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군요. 혹시 제 책을 읽으신 분 계실까요?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읽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왜 이 여행을 먼저 떠났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조금 더 나누자면 제가 사실은 10년 정도 기획서만 쓰는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기획서 쓰다 보면 알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마을 축제 같은 거는 현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랑 무언가를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들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축제인데, 제안서만 쓰고 있다 보니까 맨날 구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 네이버 안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 너무 많이 받아서 회사한테 나에게 1년 정도의 현장에 가서 있을 수 있을 기회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회사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 된다. 너는 기획서를 써야 된다. 그럼 나는 못하겠다. 그래, 그럼 우리가 돈을 더 올려줄게. 그러면 난 그럼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3번을 연장을 해가지고 연봉은 계속 올라가는데 나의 어떤 갈증은 계속 올라가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회사를 그만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조금 더 회사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 어떻게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행을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행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획자스러운 여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여행을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제 여행이 며칠 갔다 왔는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네. 그 뭐 하루 이틀 갔다 온 거, 뭐 한두 달 갔다 온 게 아니라 총 4곳의 나라를 450일간 갔으니까 한 나라에 한 석 달, 그리고 많게는 6달까지 살다 왔어요. 그리고 많이 간 것도 아니고 딱 4곳만 갔었던 이유가 제가 그동안 이 축제를 문서상으로 정리를 하면서 무척이나 보고 싶었었던, 흠모했었던 기획자들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이 마을 축제 정말 너무 잘하는데 여기 가서 나도 진짜 마을 주민처럼 놀아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전통 예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부족들을 한번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금 현재 이렇게 현대화 시대에서 먹고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그냥
돈 많은 사람들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어떤 재료로서 쓸 수 있는 어떤 형식의 축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곳에 들어가서 진짜 느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사와 그리고 이전에 봤었던 뭐 뉴스레터 이런 거를 그 이메일이 왔었던 걸 다 하나씩 정리를 해가지고 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솔팅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 막 이렇게 막 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이 단어를 좋아해, 난 전통을 좋아해. 그럼 전통과 관련된 뉴스레터들 막 여기다 쓰고 그러면 이 뉴스레터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러 갈까? 이 마을 정말 너무 예뻐. 이 마을에 이 축제가 있는데 이 마을에 가면 며칠 날 가야 되니까 날짜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가 이것들을 하면서 정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 기획자라서 그런지 리플렛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슨 여행을 하고 싶고 그래서 어딜 가고 싶으면 거기서 무엇을 얻고 오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플렛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행 가기 전에 영문판이랑 한국판이랑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한국판을 만든 이유는 제가 그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제가 펀딩을 했다고 했잖아요. 국가를 대상으로 돈을 받았던 사람이 개인에게 돈을 받는 일은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프린트해가지고 제가 여행을 갑니다. 돈을 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나는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카드 뉴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여행 시작 전에 약간 좀 충당을 했었던 자료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행을 갔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몸집 발집 써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행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었던 여행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들으려고 한다고 하면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가서 Hi, how are you? 까지밖에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 많은 나의 이 뒷 이야기들을 또 한 사람께 설명해 놓고 제가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그 사람에게도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걸 그대로 떠서 이제 영문판을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랑 한두 번 정도에 좀 더 관계를 더 깊이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이메일이 온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 채널로 연락이 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갖고 그리고 사실 이 정리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에 대한 정리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본의 아니게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고민을 했었던 시기가 돼서 되게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면요. 내 나라를 갔어요. 왜 내 나라를 선택을 했냐면 사실 제가 24살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 인생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술은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술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막 뭐지 이게 뭐지 이런 그런 찰나가 올 때마다 이 문구를 항상 봤는데 여행을 계획을 시작하고 이걸 딱 붙여놓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4가지 단어를 뽑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끝까지 배우고 싶다. 90살이 되어도 연필을 잡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그리고 나는 혼자 살 수 없다. 대도시보다는 시골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저는 전통 예술과 전통 문화 그리고 우리 소외돼 가고 있는 우리 어떤 무언가를 사라져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전통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이 4가지를 예술과 함께 우리 사회가 조금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난 언제든지 웰컴하면서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키워드에 적합한 나라가 어디일까 생각을 하다가 자연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너무 많죠. 제가 선택했던 곳은 선생님은 아시죠? 책을 읽었으니까. 네, 스코틀랜드였어요. 제가 스코틀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2년에 한 번씩 Environmental Art Festival이라고 환경 예술 축제를 해요. 그래서 그 축제에 가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배움,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의 최고 막 이렇게 선진 국가라고 하면 덴마크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의 시민학교에 한번 가서
학생으로 살아보자. 그렇고 세 번째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되게 특이해요. 미국 하면 되게 공동체 의식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미네소타주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진하게 겪어온 경험을 제가 하고 왔고요. 그 마지막 전통은 멕시코의 부족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라가 스코틀랜드, 덴마크. 원래는 아르헨티나, 호주가 마지막이었었는데 여행은 하다 보니 바뀔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 않고 멕시코에 홀딱 빠져가지고 두 나라는 포기하고 멕시코에 다녀왔던 거고, 첫 번째 스코틀랜드에서 왜 웃으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저때 정말 행복했어요. 두 번째 사진이 잘못 나왔다. 제가 이거 위로 올렸어요. 이게 이상하게 나와버리네. 그래. 다시 생략할게요. 어차피 저기 뒤쪽에 가면 많이 나오니까. 저 사진은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떠나던 사진인데, 제가 저 사진을 왜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나라였던 모니아이브라는 동네를 제가 들어갔는데,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여행 떠나기 전에 첫날에 숙박 정도는 예약하고 가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 어디 가냐 했는데 스코틀랜드 가. 그랬더니 어디 뭐 갈 때 뭐 집 어디 뭐 먹고 자고 할 때는 알아가. 몰라. 근데 어디 동네라고 할 거야?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거든요. 이유가 그 스코틀랜드는 1년에 한 번씩 어워즈 같은 거를 했어요. 근데 그 어워즈가 한국으로 말하면 뭐 문화예술진흥원 이런 데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거제 문화재단 뭐 이런 데에서 우리 동네를 예술과 자연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동네에 손들어. 그럼 이제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1등 하는 데한테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너한테 5천만 원 줄게. 잘 해봐. 이렇게. 근데 그런 시상식 어워즈를 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관련 뉴스레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에 후보군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후보 중에서 1등한 데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가 첫 번째 내 장소다. 어떻게든 간다. 그래서 제가 이 담당자한테 메일을 썼어요. 나는 한국에 사는 누구고 너네가 너네가 이 어워즈를 하는데 나 좀 초대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비테이션이 있어야 그 장소에 들어가는데 기다리다가 뉴스에 나온 날짜는 계속 다가오고 나는 답장을 못 받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저는 무대뽀 정신으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갔었던 곳이 다행히 뉴스대로 이게 계속 안 되네요. 아까 PPT 파일 계속 나오는 네. 어떤 걸로 하시죠? 잠깐만요. 그냥 계속 해볼게요. 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진인데 이게 좀 깨져가지고 안 나오네. 근데 어쨌든 제가 첫날에 일단 시상식장에 무작정 갔어요. 무작정 갔는데 막 너무 떨리고 이러는데 이제 입구에서 이제 막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나는 천우연이고 내가 초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난 그냥 혼자 왔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 한국인을 처음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놀란 거예요. 나를 보고. 그래서 들어와 밥도 먹여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 어쩌다가 지구 반대편까지 와가지고 이걸 보러 왔었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이때다 하고 이제 아까 그 리플렛을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라. 내가 다 설명을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여기 원래 시상식 사진이 나오는데 그 1등 했었던 동네가 모니아이브 스코틀랜드라는 동네예요. 근데 다행히 그 동네가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환경예술축제를 같이 주관하고 있었던 그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 1등에 발표하는 순간 아무도 저를 모르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쟤는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러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안에서 되게 서로 인사를 잘하고 이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언제든지 살아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마을에 간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마을 동네 사진이에요. 여기는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에서 한 차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인데 주민들은 다 해봤자 한 6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 사진이 왜 이렇게 나오지? 여기 뒤에 사진이 훨씬 더 있는데 네, 사진이 안 나와서 아쉽지만 어쨌든 네, 여기 밑에 제가 상상하게 해드릴게요. 막 물줄기가 막 이렇게 2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양떼가 막 있고 막 그리고 여기 막 금을 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동네인데 저는 이제 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실 기획자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가자마자 안절부절을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왔어? 나 이제 막 뭐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막 그래 마을 지도 만들자. 아니야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동네에 있었던 그 시상식에서 이 마을에 우리 이거 잘해보겠다라고 해서 원서를 내가지고 이제 따셨던 기획자 2분이 계시는데 팀과 수라고 하는 기획자 2분이 계시는데 그 2분이 저한테 오더니 우연아 너무 나대지 마 그냥 천천히 해도 돼 그리고 네 여행이 어차피 쉬면서 너의 인생을 천천히 찾아보려고 했었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가 너무 또 나댔구나. 그리고 하던 근성을 아직도 못 버렸구나. 그리고 사실 그때는 뭘 안 하면 불안한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내가 계속 해왔던 것들 안 하면 갑자기 불안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 노력해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 중에 정말 뵙고 싶었던 예술가들 한 5분 정도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 예술축제 환경예술축제를 참여하는 거 이거 2개만 하자라고 해서 요거 2개만 하기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첫날 제가 그 환경예술축제의 그 워크샵에 이제 소개를 받고 들어가서 저는 이제 천우연이고 이 축제를 뭐 5, 6년 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와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인사를 하려던 그 자리였었어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항상 축제 장소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전혀 쓰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역시 환경예술축제는 좀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프로그램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지 더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환경예술축제라고 하면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환경 작가들이 나와서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거가 조금 달랐었던 게 우리는 축제하면 마치 축제에 초대돼서 오는 어떤 작가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축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농사꾼이야. 그러면 나는 농사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의 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 축제장에 와가지고 그 지도 같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뭐 우리 지금 환경에 어떤 무엇들이 얼만큼 심각한지 자기 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물에다가 해고 자 색깔을 보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또 누군가는 요리사는 와서 하루 종일 그 뭐 올가닉 푸드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농부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농사 짓는 방법들을 거기 와서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약간 축제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축제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 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체자가 돼서 나와서 진행을 했었다라는 것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축제장에 지금 이제 메인 행사장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기를 일체 쓰지 않기 때문에 태양열로 이렇게 하루에 전기를 수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안에 내부에 보면 일회용품이나 종이 같은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쓰고 닦고 할 수 있게끔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사진이 또 안 나오네요.
우리 5분만 쉬었다 갈까요? 이거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사진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급하지만 화장실을 혹시 다녀오실 네.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질문들 있으면 마지막 쓰세요. 왜 그러지? 아니면 바탕화면에 깔은 거죠? 네. 아, 이게 아까 뺐을 때 네. 그게 뺐을 때 무료 쪽으로가 뜨기는 했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제가 지금 PDF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PDF로 바꿔버렸어요. 슬라이드가 있네. 화면이 안 떠요. 이게 읽을 수 없는 내용을 제거했다라고 얘가 나와가지고. PPT. 금방 한 5분이면 제가 슬라이드 장을 그냥 한 장씩 쓸어가지고 PDF 드릴게요. 이게 앞부분에 근데 이거 내 컴퓨터에서도 사진 4개가 준비됐네요. 그 앞부분에 아까 보여주시려는 사진만 무료로 떠요.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제 컴퓨터에서 볼까요? 무료. 네. 똑같이. 왜 그러지? 이미지 파일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잘 뜨네? 아니면 근데 슬라이드 보셔야 돼가지고 그 HDMI를 손을 여기로 연결했는데 아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하면 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거 슬라이드 쇼로 한번 이미지 파일에 뭔가 이게 영상이 커서 얘가 못 따라서 그걸 네, 이걸 해볼게요. 세 장이 그러면 안 되네. 근데 여기 보여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좋네요. 아까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축제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축제 사진을 하나 바꿔. 아이씨 너무 아쉽네. 그죠? 아, 네. 축제 사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먼저 여기 문제. 일단 문책으로 아직 안 오셨구나. 여러분, 축제 사진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나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근데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요. 이따가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제 책을 사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2권 사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 이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시고 네, 문제를 잘 맞춰주시면 네, 이 축제 사진들이 미안에 가득하답니다. 보시면 돼요. 동기부여가 더 돼서 좋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이 축제는 사실 축제가 시작되는 순간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축제가 끝나는 순간 단 하나도 이전과 다름없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펼쳐지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었던 축제는 막 현수 막 붙이고 뭐 하고 나오고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은 축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축제에 몇 가지 한 두 가지 프로그램만 말을 해주면 지역에 있는 요리사가 환경예술축제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냐면 이렇게 예쁜 텐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네 동네에서 있는 지역에서 나온 어떤 상품들, 뭐 야채들 아니면 먹거리들을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이 한 200m 정도 되는, 아니 100m 정도 되는 그릴을 이렇게 산 꼭대기 언덕부터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다 지펴줘요.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와서 내가 요리사가 있는 나에게 오면 특별 시즈닝을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맛있게.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아무 데서나 구워 먹을 수 있어요. 100m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다 먹었잖아요. 없잖아요. 거기다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저까지 끝까지 불이 이렇게 흘러서 그 요리사가 자기의 작품을 불의 강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부터 이 축제장까지 한 20km가 정도 되는데 그 길을 말을 타고 막 달려와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그 마을의 중심에 있는 호수에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와서 행사장에 도착해서 그 물을 가지고 감사하다라는 제의 같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우리는 또 축제하면 막 무대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모든 장소가 다 무대인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공연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막 저기 산에서 막 사람들이 막 넘어와서 갑자기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뭐를 하고 물속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획자가 판만 열어놨지 모든 것들은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심지어 정확하게 내가 이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 요리사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농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말고는 행사에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루 종일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막 무언가를 이걸 짜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저걸 해줘야지라고 했었던 기획자의 입장에서만 있다가 이런 축제를 보니까 되게 반갑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벌써 3개월을 지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내 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들어와서 예술가들도 만나고 제가 어떤 예술가들이 만났는지는 책에다가 적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진짜 일상의 삶을 사는데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예술축제 스텝으로 참여도 하고 뭐 그러다가 저에게 가장 사실 행운이었던 거는 저를 같이 돌봐줬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 또 안 나오네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었고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이 제가 조금이라도 나약해질 때마다 늘 항상 조언을 해주셨던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여행지에 자연을 선택하고 이 너그러운 나이 드신 이 노 부부를 만났었던 것들 그리고 그 동네에 있었던 그 팀과 수라고 하는 나대지 말라고 했었던 그분들 때문에 첫 여행의 시작이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베스트 프렌드예요. 여기 마을 여기도 이제 노령화가 돼가지고 이제 가장 젊은 친구들인데 이제 한 70,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매주 화요일날 같이 동네를 이제 걷는 걷기 클럽을 제가 이제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고. 그리고 이제 마을 안에서 이제 늘 항상 이렇게 저녁에 밥만 먹고 나면 이 펍에 다 모여요. 주민들이. 그래서 5, 60명이 모여서 누가 이제 막 기타 치면
이제 누가 뭐 또 하고 누가 뭐 또 하고 그랬는데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해서 제가 피아노를 치면 또 거기에 막 잼으로 막 연주를 하고 연주를 하면 막 또 누가 막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또 누가 노래를 부르고 또 누가 춤을 추고 이러다 12시 막 1시까지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벌써 이제 3개월이 이제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을을 떠나던 아침에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약간 일정을 당겨서 동네 신문을 늘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저 신문에 이제 저를 이제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간직해라. 한국에 가도. 그래서 영어 보면 알겠죠. U's leaving. 우가 떠난다. But she promised to come back. 돌아오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who could ever forget 우라고 적혀져 있고 밑에 뭐라 써냐면 나대고 돌아다니더라. 어떤 한 아이 쬐까만 아이가 막 그렇게 정말 적혀져 있어요. 근데 스몰 거리 막 온 동네를 휘짓고 다녔는데 이제 그 아이가 떠난다더라. 뭐 인사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첫 나라에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접을 잘 받고 그런 걸 느꼈죠. 세상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웃으면서 가면 다들 그렇게 반갑게 다 맞아주시는구나라고 하면 생각이 들면서 나머지 3개 그때는 이제 4개였으니까 그 4개의 나라에 대한 겁이 정말 다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출발을 잘했었던 여행지였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여유를 안고 부푼 마음으로 2번째 나라였었던 덴마크로 떠나요. 덴마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 예술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제가 고등학교를 아빠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숙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는 기숙학교에서 되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에 있는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채로 선생님 눈밖에 한번 나는 사건을 비롯하여 불량 학생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괜히 미워하는 아이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선생님이 날 그렇게 미워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되게 커요. 그때는 공부를만 잘하면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늘 항상 선생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혹시 망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서? 전 망했는데. 네, 선생님 망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보상이라고 하면 내가 억울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가치와 재미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거를 빨리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노출을 빨리 시켜서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나는 아마 예술가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잖아요. 중3 끝나고 나면 무조건 인문계로 갈지 결정하고 저는 인문계로 갔다가 이제 인문계 가면 문과 이과 고르잖아요. 근데 제가 문과 이과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들었을 때 느낌이 뭔지는 있죠. 문과는 좀 이렇게 국어 쪽이고 이과는 좀 과학 쪽이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앉혀놓고 자 문과 갈 사람 손 이랬어요. 야 문과가 뭐냐? 이러고 있다가 자 그럼 손 안 든 사람 다 이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이과가 대학에 가기가 더 좋다라고 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과로 많이 가게끔 이렇게 좀 밀었었던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선택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17살, 18살, 19살의 감수성으로 다시 그때로 돌아갔었을 때 예술을 접해보면 난 어떨까? 비록 내 몸은 지금 34살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걸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세미나에 갔다가 이 학교를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덴마크에서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밝고 너무 학교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선생님을 봐서라도. 근데 그 선생님이 이 학교에 이제 세라믹 도자기를 만드시는 이제 학교 대표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길 간다면 나는 꼭 저기 가서 예술을 배워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덴마크 시민예술학교는요 지금도 있는 학교이고 원래는 이제 이 나라가
교육이나 이런 그러니까 못 살았었을 시절 모두가 못 살았었을 그냥 한 1960년대 40년대 이때쯤에 이 나라에서 지방에 있는 소장 농민들이 계몽을 하지 않으면 나라의 발전이 없다라고 해서 시골의 아주 작은 곳에다가 학교를 국가에서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학교는 10대만 오는 게 아니고 20대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약간 마을회관처럼 쓰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져서 이 학교가 누군가에게는 이제 여행으로 저는 여행으로 그 학교를 갔고 또 그 학교는 또 그 덴마크에서 한 10대 중에 대학교 가기 전에 나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여기 와서 고민을 하고 기숙학교예요. 무조건 다 100% 기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0살 정도 된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이 진짜 맞나? 근데 우리는 이 일을 맞나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회사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장려를 해요. 시민학교에 갔다 올래? 거기 가서 좀 고민 좀 하고 와. 그래서 한 30대에 어쩜 일에 좀 찌들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쉼을 주는 어떤 모멘텀의 어떤 시간 그리고 60대 이제 은퇴했어 갑자기 할 게 없어 그러면 여기 와서 또 어떤 배움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16살부터 저희 학교에는 78세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도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이제 힘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숙을 못하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열려있는 학교였어요. 제가 학교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학교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제주도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 학교가 가장 잘 가르치는 거가 예술인데 그 중에서 미술이랑 그리고 유리랑 그리고 세라믹 이 세 가지가 좀 아주 유명해서 뭐 제주도 하면 귤 이러잖아요. 여기도 보르놀름 섬 하면 세라믹이랑 유리공예 이렇게 유명해서 여름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학교의 아침의 모습이고 학교 뒷모습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바닷가 그리고 막 사과 막 이런 막 엄청 많이 열려 그래서 막 그냥 다 따먹고 막 그랬죠. 그리고 뒷산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고 아침 저녁마다 달렸었던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어요. 몸과 마음 그리고 공부하기에 되게 아름다웠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학교를 가고 싶으신 분은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 책을 내고 한 4명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이 4명은 아예 저한테 와가지고 학교 정보를 알아가고 제가 학교 선생님 연락처까지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궁금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코로나 풀리면 언제든지 가면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가장 좋았었던 거는 자유스러운 진짜 학교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술 시간이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이제 막 대시생 막 이런 거 그리잖아요. 빛이 막 들어온대 막 여기서. 그럼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안 들어오니까 여기는 검맣고.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안 검해 여기가. 다 똑같아. 도대체 저 친구들은 어떻게 그리지? 그래서 전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여기도 하얗고 저기도 하얗고 이렇고 여기만 하얀 거 같고 막 이런데 근데 여기는 일단은 제가 가장 눈치를 안 봤었던 이유가 학교의 커리큘럼이 1주부터 2주까지는 이것만 할 거야. 네 알아서 해. 뭐든. 3주부터 4주까지 뭐 할 거야. 네 알아서 해. 근데 대신에 작품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안에 무언가를 2주 안에만 끝내면 되지 이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데생을 다 끝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눈치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실은 사실 재료를 가지러 가는 어떤 그냥 스팟일 뿐이지 애들이 다 나가서 그렸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그리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제 예술적 감수성이 그냥 포텐 영상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되게 많이 그리고 이 그림 말고 더 멋진 그림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그림을 또 그리다가 또 이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화상을 그리는 시간이었어요.
자화상을 그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고 그리잖아요. 아니면 상상해서 그리든가. 근데 자기 사진을 한 장씩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갖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이 제가 이쪽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된 사진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드리고 선생님한테 이걸 뽑아달라고 하고 진짜 예쁘게 그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얼굴이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여기 이렇게 늘어나고 약간. 그리고 이게 나 안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 그리고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 온 거예요. 우연아, 여기 네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아, 내가 그림을 못 그렸다는 소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덴마크가 이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가 진짜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렸냐라는 거를 물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제가 예뻐 보이려고 나 진짜 나 자화상 하나 제대로 그려가 보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른 캔버스를 하나 더 줄 테니까 거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면서 그래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는 사실 그러면 일기장 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말 솔직하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내 머리 여기 사이즈랑 여기를 막 딱 재더니 정말로 딱 저의 몸의 크기에 맞는 캔버스 사이즈를 딱 만들어서 다음날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궁금하시죠? 얼마나 잘 그렸는지. 잘 그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처음 그렸을 때는 반쪽밖에 안 그렸어요. 그래서 왼쪽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의 시간에 이제 친구들이 왜 너는 반쪽만 그렸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기는 한데 어떤 일부분은 되게 누군가에게 들춰내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러면 그것을 이쪽 편에다 그려봐라고 해가지고 그 빨간 색깔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활발하고 이러니까 초록색만 그렸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한쪽 얼굴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그림이 나왔고 이 그림은 엄마 아빠한테 보내드렸는데 네 별로래요. 어쨌든 그거는 부모님을 위해 그린 게 아니라 나의 일기장처럼 그렸었던 거니까 네. 뭐 손에 물감 마를 날 없이 매일매일 저는 정말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렸고요. 학교가 재밌었던 거는 24시간 운영돼요. 선생님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있고 가시지만 뭐 물레를 돌리고 싶은 사람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재료든 뭐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학비 궁금하시죠?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비가 먹고 자고 다 했는데 저는 그때 8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그리고 재료비까지 다 해서. 근데 저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펀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기점 써가지고 또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내고 6개월을 산 거예요. 서울에서 뭐 한 달에 200 놓고도 살기 힘든 세상에 진짜 먹고 자고 뭐 마음껏 이렇게 수업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었던 건 되게 행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헬렌이라는 친구인데 새벽 2시 정도일 때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33살, 40살, 50살, 60살, 70살 되어서 잠을 자다가 이 그림 너무 그리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거 진짜 내 삶에 대박.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몸을 일으켜서 막 그걸 적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들고 내일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바쁜 와중에 10년, 20년의 모습이 막 나의 막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여기서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다 놔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술이라는 코드가 그렇게 사람을 자꾸 자극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저도 막 새벽 3, 4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막 그림을 그렸었던 적도 있고 그럼 거기 가보면 애들 막 그림 그리고 있고 물레 돌리고 있고 가마에 불 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씩 내가 고등학교 때 알았었던 그 아팠던 것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학교에서 가장 즐거웠었던 것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젊어졌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70세들이랑 되게 많이 놀다가 여기는 오히려 이제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저 친구는 이제 한 24살, 제가 그때 34살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10살 정도 되는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인생 사는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산으로 들러나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뭐
뭐 놀러도 다니고 생일 파티도 이렇게 하고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또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이 학교에 자주 놀러 와요. 한 매주 화요일마다 포크 댄스를 우리랑 추고 싶다고. 그래서 항상 와가지고 포크 댄스 추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네 집에 초대도 하시고 그래서 동네가 계속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가 이런 역할들도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학교에서 한번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제가 좋은 생각 책 혹시 아세요? 좋은 생각 책에 가끔가다 제 기고글이 올라가요. 거기에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덴마크에 맨 처음에 학교 갔었을 때 사실 내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고 물론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막 70대 이런 사람도 있었긴 했지만 너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저는 이제 또 얼굴이 막 20대처럼 막 어리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 몇 살이니 몇 살이니 했는데 30살하고 뭐 헉 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조금 누가 눈치도 주지 않았는데 혼자 한 일주일간 얘가 주눅 들어 있었어요. 내가 이 친구들 유럽 친구들이랑 이렇게 내가 진짜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그날 점심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주일 정도 됐었던 날이었는데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학교에서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걸로 음료랑 이렇게 쿠키랑 이런 것들을 간식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한 40명 있는 데서 이걸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즉 40명 일체히 저를 다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스려고 했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딱 보더니 이거 설치예술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 지금 뭐 하는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당황한 나를 보고 이제 친구들이 이거 되게 좋은 작품이니까 우리 이거 감상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친구들 이제 막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민망하니까 빨리 치워야지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걸 치우지 말래요. 이건 작품이니까 적어도 2, 3일 정도는 놔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청소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치워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그냥 두래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멋진 작품이니까 그냥 두자고 그래서 3일을 그냥 두고 저기 아래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스켓을 돈 주고 팔았다고요. 이걸로 한 3만 원 주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한국은 사실 빨리 치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뭣도 아닌데 이게 왜 우리한테는 어렵지? 그냥 놓고 보자, 웃자 이게 끝인데 그래서 참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을 되게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한국이라고 해서 안 될 건 없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되게 하면서 돈도 벌고 되게 재밌었던 추억으로 되게 남았어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책을 이제 나온 거를 이제 제 친구들한테 보내줬어요. 이제 쌀과자랑. 근데 이제 책은 이제 한글이라서 읽지를 못하고 대충 보고 이제 쌀과자 맛있다고 하나 더 보내달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서 벌써 6개월을 지난 거예요. 지금 몇 시죠? 저희? 4시 50분. 네, 빨리 가야겠네요. 아직 2나라가 더 남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것은 우리에게 여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은 뭐 힐링, 뭐 잠깐 내가 쉬어가는 곳. 근데 정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아팠었던 것들을 보상받고 뭐 이런 어떤 치유의 시간들이 진짜 충분하게 촉촉하게 작용을 잘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메이데이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주최하는 그 샌디 스필러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감독님을 제가 한 10년 정도 흠모했어요. 매일매일 기사를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 샌디 스필러라는 그 감독님한테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살 수 있냐라는 메시지를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었었거든요. 근데 딱 6개월 학교가 끝나자마자 샌디 스필러 선생님한테 이제 답장이 왔고 언제든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10년 정도 흠모했던 외국 되게 유명한 감독님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이 다음 여행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 갑자기 이제 SNS 메시지로 전혀 모르는 멕시코 남자애한테 메시지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제 하우스메이트였던 할리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세라믹을 공부했었거든요. 여기서 둘이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저랑 할리랑은. 근데 이 할리 친구였던 거예요. 그 멕시코에서 그 메시지를 보낸 친구인데 그 멕시코에 있었던 그 멕시코 그 남자 그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너 오늘 아침에 할리랑 인사한 거 기억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굿모닝 했지?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거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친구가 그 굿모닝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무게가 몇일 것 같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일 것 같아요? 그 무게가? 굿모닝 몇 그램 정도 될까요? 몇 킬로일까? 만약에 무거운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제가 뭐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굿모닝은 너무 간단하니까 한 0.1?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달 뒤에 할리한테 0.1g의 밀가루 상자가 덴마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할리가 우연아 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0.1g이니까 얼마나 공중에 다 분산돼 버렸겠죠. 그냥 빈 깡통이 온 거예요. 그냥 너 내 친구 알렉산드로랑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알렉산드로가 나한테 0.1g을 밀가루를 보냈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여서 나 몰라 그때 그냥 너한테 인사했던 게 뭐냐고 이랬더니 야 근데 너네 왜 이러고 놀아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원래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밌게 노냐 이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되게 재밌게 살아야겠다. 이거 뭣도 아닌데 얼마나 즐겁니 엉뚱하고. 그래서 저도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장난을 좀 쳤어요. 장난이 뭐냐면 이거를 동판이거든요. 동판을 쪼개지 않고 한 동판에다가 제 친구 중에 뉴욕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뉴욕에 사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에 현재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뉴욕에 언젠가 올 거니까 동판에 편지를 써가지고 동판을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뉴욕 곳곳에 숨겼어요. 이거를. 그래서 너가 뉴욕에 와서 이걸 다 찾아서 맞춰보면 내 편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항에다가 숨겼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잡혔어요. 제가 공항에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막 이런 거 띠띠띠띠 소리 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내가 잠깐 뉴욕 시티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곳을 어쨌든 방문을 할 거니까 거기 하나씩 넣어놓자. 그래서 맛있는 맛집에다가 하나를 넣고 또 하나는 뭐 메트로폴리탄 뭐 극장에 있는 어떤 뭐 선반 밑에다가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걸 하다가 어떤 레스토랑 한 군데에 가서 이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각이 안 나오는 거여서 사장님한테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놀고 싶은데 이거 좀 숨겨줄 수 있어? 그때 그 사장님이 내가 네 친구 오면 절대로 안 알려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곳을 해주겠다면서 주방에다가 숨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랑 또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냥 장난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인연이 되고 사건이 되고 재미가 되고 일상의 소소함이 자꾸 늘어난다는 걸 느꼈죠. 근데 다만 뭐 조심하면서 해야겠죠. 근데 뭐 제가 뭐 얼마나 막 심하게 막 해서 막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혼자 하는 여행에 조금씩 지쳐갈 무렵에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충전을 이렇게 해가면서 여행을 즐겁게 이어나갔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부터는 미국에 갔었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미국을 갔었던 이유는 아까 전에 예술가 공동체라고 했었잖아요. 그 자본주의 국가에 어떻게 공동체가 공존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었는데 샌디 스필러 감독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과 되게 비슷했어요. 이유는 이분은 되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의사가 될 정도로 되게 공부도 되게 잘했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의사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업 패스들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의학과 과학적으로 치유하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한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인형을 만들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서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 주머니 인형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인형 있죠. 우리 닭종 인형. 한국으로 말하면 닭종 인형 같은 거를 한 겹 한 겹 붙이면서 사람들이 너 뭐가 힘드니? 그랬구나. 아 그럼 이 닭종 인형의 색깔을 이걸로 해보자. 아니면 닭종이 인형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시작했는데 왜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냐면 미네소타라고 하는 저 지역에 그 지금 이제 제가 흑인 친구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동네에 약 80%가 히스패닉이랑 전부 다 흑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총격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살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인종차별 때문에 하루에도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샌디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인종차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인형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인형을 지하실에서 하나하나 만들다가 5명 이렇게 한 요 인형 이렇게 있는 정도 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만들자 우리 예쁘게 만들고 이러다가 울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네가 그랬구나 내 젊은 시절에는 이랬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둥켜 이렇게 해주다가 여기 약간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그러면 이걸 들고 5월 1일 날 노동자의 날에 지하에만 있지 말고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갖고 10명 정도가 모여서 5월 1일 날 메이데이 날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인형 들고 우리는 차별이 싫다 이러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줌마들이랑 같이. 근데 그게 40년이 지난 거예요. 43년이. 그 43년이 지나서 10명이 인형을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형을 몇 명이 들고 나가냐면 2,000명이 들고 나가요. 그 2,000명의 인형을 만들려면 지하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극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극장 안에서 만들거든요. 무엇을 만드냐? 그 해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었던 마음 아픈 일들, 기쁜 일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선정을 해서 그 주제에 알맞춰서 그룹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희 A 그룹은 그러면 올해 이야기는 만약에 평등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A 그룹은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평등의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는 그럼 미혼모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는 누구에 대한 평등의 이야기를 해보자. 성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각각 섹터별로 나눠서 그 주제별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마음이 또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집이 사실 없고 물론 집이 있다고 해도 그게 내 집이 아니었었을 때 하우징 문제에서 오는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누군가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해소를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마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기사에서 봤고 이걸 만드는 사람이 샌디 스필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정말로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랑 만나러 갔는데 공항에 이분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못 쓴 거예요. February가 2월이고 마치가 3월인데 3월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3월에 간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영어를 잘못 써가지고 4월에다가 적어놓고 그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일찍 가버린 거예요. 1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샌디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 전화기도 없고 이러니까 공항에서 이제 어떤 아줌마 리셉션 같은 데 가서 내가 나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 짐이 자리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샌디 스필러라는 사람인데 모르시죠? 이랬는데 아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샌디한테 전화를 해서 샌디가 이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샌디가 이제 샌디가 한 60세 정도 돼요. 우리 엄마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근데 샌디가 저를 보더니 쬐끄만 너가 제니얼이 페브루아리 마치도 모르면서 세계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니니? 괜찮니? 난 괜찮다. 근데 한 달 먼저 와서 어떡하냐 미안해요 이랬더니 그러면 그냥 괜찮다. 우리 집에서 한 달 전부터 같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오히려 마을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들어가서 미시시피 강이 막 흐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미국에 총격 사건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이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샌디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아직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한 달 동안 좀 깊이 있게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을에서 축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제를 무슨 주제로 할까라고 하는 회의들이 한 5번 정도 열렸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한국은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같이 하자 해도 안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많이 오나 막 밖에 막 서 있어요. 막 줄을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중간에서 막 이야기도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다 자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랬구나 어쨌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해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어려운 말하면서 막 있어 보이는 말하면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공청회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마이크를 집을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듯한 분위기로.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중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을 일단 길게 갖고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되게 문턱이 낮은 곳이었고 그리고 여기 막 정치인들, 뭐 환경 단체가들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 이유는 정치일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표를 살까라고 고민하는 거가 이미 이곳에 와서 고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체들이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A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그 공간에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어필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행위가 뭐 경찰서에서 사람들을 다룬다거나 법정에서 누군가를 다룬다거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사회를 개선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올 수 있는 거가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룹별로 이제 5팀이 나오면 이제 한 덩어리의 그룹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또 이 덩어리가 있고 저 덩어리가 있고 제가 이제 맡았었던 것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엄청 큰 한 1.5km의 길을 저는 작은 인형들 말고 진짜 대형 인형들 막 들고 막 이렇게 가는 이런 퍼레이드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저희는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조그마한 집을 뭐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페인팅 예쁘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앉아있는 퍼레이드에 앉아있는 관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던 거라 지금 아이들이 지금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에는 가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다른 파트는 되게 젊은 친구들 되게 많아지고 거기서 연애도 하고 저기 친구 아줌마들은 막 거기서 막 노래도 하고 막 노래잔치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어쨌든 저 정말 뭐 아닌 저 가벼운 종이 인형을 만들면서 공감이나 위로나 뭐 치유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다가 중간에 막 한국으로 치면 막 여행을 떠나요 막 이런 노래가 막 콘솔에서 막 나와요. 그럼 막 사람들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과정이. 이제 제가 좀 축제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오히려 사진을 보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축제를 참여했었을 때가 41회였거든요. 41회 축제의 주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혁되면 안 된다.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다양성 측면에서 그리고 뭐 평등 측면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조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항공에서 보면 저 손이 있고 양쪽에 손이 있고 가운데 배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걸 계속 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항공에서 보면 큰 어머니예요.
모습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지금 저 머리 이렇게 긴 아저씨가 저 안에 이제 흙덩어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떤 모태 안에 있는 어떤 흙이라는 생명력을 안에서 뜯어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이 흙을 저기 주변에 있는 이제 관객들한테 나눠주면서 너네가 너네 손으로 인형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다시 하나의 또 다른 창작물의 생명을 한번 부여를 해봐 라고 하는 작업으로 퍼레이드를 했었던 작업이고 저기 윌로우라는 친구가 제 베스트 프렌드인데 저거 끝나고 바로 애기 났어요. 이거 하면서 되게 즐겁게 작업하고 애기 낳고 뭐 이런 모습이 어저께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다음날 아이를 낳으니까 좀 약간 뭔가 신기하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너무 집에만 박혀 있다. 그래서 소라 껍데기 안에 너무 웅크리고 있지 말고 나와서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담았었던 그런 메시지를 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파트에서 했었던 거고 저는 이제 막 달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집을 하나씩 선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마지막 퍼레이드의 5번째 섹션인데 이 퍼레이드가 얼마나 기냐면요. 저희가 4번째 섹션이었거든요. 4번째 섹션이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그 퍼레이드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앞에 있는 1000명이 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5km를 걷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파트에만 700명이 넘어요. 엄청난 친구들이 와서 미시시피 강에서 죽어가는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못 참겠다 하고 나와서 학생들이 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네, 오일 파이프 배관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근데 트럼프가 했죠. 그래서 그 인디안 구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랬었던 이때는 트럼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정치 이야기고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여기서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할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의 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한국에서 나는 어떤 어른으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아이들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 그때 여기 강연 와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1.4km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네들 1.4km 걷는 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힘들어요 라고 했을 것 같죠? 힘들지 않아요? 그쵸, 재밌으면 이제 막 난리도 안 하죠.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아이들이 나는 날아서 와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나는 헤엄쳐서 와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그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래, 너네들은 날아서 왔구나. 너희들은 그래 헤엄쳐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서 와 자기네들끼리 막 대화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래도 지금 거의 10개월을 넘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영어를 못 알아듣네 이랬는데 영어가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물고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힘들었니? 안 힘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되게 나 모습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성하고 이랬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할리래. 그 샌디라는 이분과 석 달을 같이 함께 보내면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도 이분이 엄마처럼 진짜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베스트 프렌드로처럼 지금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짜 엄마라기보다는 친구 아니면 동료 같은 느낌을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진짜 많이 고마웠었던 것은 제가 마을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마을 일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되게 뼈 때리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일을 하는 모습에 나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좀 깊게 하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샌디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이제 다음인 이제 마지막인 원래는 이제 호주와 아르헨티나를 가려던 참이었었는데 그때
멕시코에 있던 알렉산드로가 저한테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그때 보낸 메시지는 이건 몇 그램이야 라고 물어봤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할리가 이제 할리는 덴마크에서 수업이 다 끝나서 멕시코로 돌아갔고 나는 미국의 일정이 다 끝났는데 할리가 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 너 혹시 멕시코랑 미국이랑 가까운데 놀러 오지 않을래?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알렉산드로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되게 잘생겼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멕시코로 갔어요.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근데 이제 또 멕시코로 또 가는 와중에 라스베가스를 또 들려야 되잖아요. 그 길이래요. 근데 또 제가 라스베가스에 오쇼 막 이게 그 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라스베가스 쇼들 그거를 되게 예전부터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 들러서 라스베가스에서 그것만 보고 그 다음 멕시코로 넘어가자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거를 또 놓치지를 못하고 들어갔네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제가 미국에서 그 멕시코로 넘어가는 길에 미네소타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패딩 잠바를 입고 라스베가스로 넘어갔는데 라스베가스는 한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땀이 엄청 나다가 그날 저녁에 감기에 대통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옷쇼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널 도와줄게. 고마워.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길 가고 있는데 너 같이 갈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나도 오늘 할 일이 없으니까 같이 가자. 야 근데 내가 여기 이거 뭐지? 이거 해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너 같이 갈래?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저를 여기 데리고 가준 거예요. 정말로 그냥 딱 때렸는데 얼마를 벌었는 줄 알아요? 7만 원 벌었어요. 7만 원. 지금 그 덴마크에서 3만 원 벌었고 여기 7만 원 벌었지. 총 여행하면서 10만 원 벌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7만 원을 벌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야 다음 판 또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나는 공연을 보러 가야 되고 그래서 야 7만 원 벌었으니까 우리 이걸로 그냥 맛있는 뭐랑 사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랬는데 이 친구랑 이제 나왔어요.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가려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근데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을 하면 너가 굉장히 당황할 것 같고 이런데 해도 되겠어? 근데 좀 무섭긴 했어요. 근데 그냥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괜찮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해? 이랬어요. 뭐였을까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전혀 상상이 안 되세요? 내가 알렉산드로야? 그건 아니에요. 와 대박이다 근데 그거. 이 친구가 나 어제 출소했어.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진짜 나 근데 진짜 놀라지 않은 척했어요. 응 그래 무슨 일이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그냥.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약을 운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얼마나 있었어?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24살 정도 했었거든요. 6년을 있다 나왔대요. 그럼 10대 들어간 거예요. 그럼 18에 들어가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 고3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너무 할 일들이 많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기를 여기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이제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이 아이들은 18살에 왜 마약을 운반하게 됐으며 그리고 그 친구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 자기 친구들은 돈으로 나왔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거길 갔다 왔고 자기는 오히려 그걸 더 모르고 그랬는데 자기가 더 큰 죄를 그 형량을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좀 마음이 좀 찡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잘 보호하고 있는 걸까? 이 친구들을? 뭐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들면서 이 친구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잘못은 했잖아요. 제가 그 잘못은 네가 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걸 다 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라스베가스라는 사회가
너무 힘든 사회고 아픈 사회인 것 같다. 막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친구 진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막 이 친구 출소해가 얼굴 막 진짜 우락부락하게 생각이 막 눈물을 이제 흘리고 이제 막 나도 울고 막 방금 전에 막 미네소타에서 막 인권 이야기하고 왔는데 막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래서 막 둘이 막 진짜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너무 맛있는 이 햄버거 앞에서 이렇게 막 울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라스베가스는 막 다 막 여행을 하러 와가지고 막 다 시끄러운데 이제 쟤네 뭐지? 한국에 한 명이랑 저 여기 한 명이랑 같이 울고 있네 이러면서 약간 좀 쟤네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창피하고 뭐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걸 먹자. 그리고 이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별로 먹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한 10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사면 되지.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내가 덴마크에서 3만 원을 번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썼어요.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가방이랑 다 맡겨놓고 화장실을 갔다가 또 왔는데 그 친구 없어진 거예요. 이거 뭐야?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여행은 이제 여기서 끝났고 이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저 멀리서 제가 이렇게 막 드리번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주고 있었던 사진을 그 친구는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본 거지 사실. 내 마음이 방금 전에 미네소타에서 지금 인권 축제하고 온 애가 진짜 일희일비하여 그 상황에 그냥 그 순간 그냥 바로 의심부터 해버리는 거가 난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나 그랬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에 살아가는데 나의 어떤 편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뼈때리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와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저는 이제 쇼를 보고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는데 제가 갈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친구한테 손편지를 써서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자기 인생에 손편지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좀 지만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 친구랑은 연락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잘 살고 있길 바라면서 저는 알렉산드로가 궁금해서 이제 멕시코로 떠납니다. 멕시코로 가서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당연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르헨티나로 당연히 넘어갈 생각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랑 호주를 과감히 생략하고 멕시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 멕시코 전역에 이제 퍼져 있었던 부족들의 수공예품 때문이었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예쁘네 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 1년 반의 여행이 툭 건들 막 눈물이 막 나올 정도로 예술적인 감수성을 막 아주 엄청나게 끌어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걸 누가 만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부족들이 어떤 전통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 인형 알레브리에라는 인형을 처음 보고 나서 단순히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멕시코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알레브리에와 관련된 자포텍 부족들의 정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인형을 보면 저건 이제 제가 집에서 찍은 건데 저거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영화 코코 혹시 보셨어요? 그 코코에 나오는 인형이에요 이게. 근데 또 코코가 제가 갔었던 마을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갔었을 때는 촬영 전이라서 몰랐죠. 근데 그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코가 나와가지고 그 코코 할머니가 제 밥 해주던 할머니예요. 여러분.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저 인형을 보고 굉장히 확 빠져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 인형의 몸에 패턴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게 여러분 퀴즈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저 패턴을 자세히 보면 자기네들의 상형 문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글자가 그러니까 여기도 스페니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스페니시를 써요. 근데 부족들은 자기네들 자포텍 언어가 있어요. 근데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그냥 자료만 찾고 있다가 아니 내가 멕시코까지 왔는데 굳이 도서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이 자포텍 부족이 어디 있는데 라고 이제 할리한테 물어봤더니 할리가 오아하카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 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보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방 하나 메고 다음날 장인을 찾아서 600km를 버스 12시간을 타고 진짜 뭐 꼬불꼬불 달려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동네가 이래요. 그 뭐지? 코코 봤으면 이런 동네 느낌이 딱 나죠. 정말 아름다워요. 이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맨날 밥 해주시던, 맨날 저한테 정말 맛이 없는데 맛있어? 이렇게 맨날 물어보고 맛있어. 제가 이제 스페인시 못하니까 좋다 다 좋아, 네 건 다 좋아 항상 이랬는데, 아무튼 여기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는 이 마을은 이 마을의 100%가 다 이 인형을 만들어요. 이 인형을 만들고 이 인형을 만든 채로 논에 가서 곡괭이질 하다가 또 가서 인형을 만들고, 이렇게 약간 자급자족을 하면서 뭔가 큰 수입은 없어요. 그걸로 전부 다 벌어먹고 사는 곳이거든요. 이 수공예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을 각각 집집마다 가서 보는 게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큰 워크숍이 있어요. 그 워크숍은 하코보라고 하는 장인이 엄청 크게 만들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10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거기서 페인팅 팀, 카빙 팀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이제 인생학교라고 불리우는 듯한 느낌에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좀 하고 싶어서 하코보 장인한테 가서 이제 막 엄청 설명을 해서 하코보 장인 제가 어쩌고 막 다 설명.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거를. 그래서 이제 할리야, 이게 이제 너의 시간이 온 것 같다. 네가 좀 여기 600km만 좀 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할리가 자기는 좀 무섭대요. 이유는 할리가 얼굴이 유럽인처럼 생겼어요. 멕시코에 보면 진짜 새까만 멕시칸인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 유럽계가 섞여서 이렇게 얼굴이 막 블론드이고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할리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의 어떤 걸 가져서 학교에서 왕따를 되게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인디안들한테 가서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할리야, 이게 너의 인생을 한 번 더 뛰어오면 중요한 도전이 될 거야. 와! 그래가지고 할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는 약간 아시아인 한 명이랑 유럽인 한 명 또는 미국인 한 명이 와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할리가 항상 오른쪽에다가 동네 신문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나 멕시칸이야 이렇게 보여주려는데 뭐 일주일밖에 걸리진 않았지만 모두가 우리를 아는 데에는. 그래서 할리가 와서 이제 그 하코보한테 천우연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이고 무엇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여행을 왔고, 그리고 다른 여행지를 다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오히려 4개월을 머물러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배우고 그냥 놀고 먹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땅끝 마을에 아름다운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의 창건 신화에 보면 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창건 신화의 소를 직접 한번 이 사람들이랑 같이 깎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동화책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4개월 동안 동화책을 만드는 작업을 부족들이랑 같이 도와줘서 이제 이 작업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깎아요. 저는 진짜 저 원숭이 엉덩이를 아주 그냥 다 됐냐고 물어보면 안 됐대. 여기 이쪽 부분, 여기 밑에 부분 다 됐냐고 해서 또 안 됐대. 그래서 진짜 손이 부르트도록 한 3일 동안 사포질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무척이나. 이 부족들은 자기네들이 나무하고 구름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무와 구름에서 왔는데 나무를 깎아서 저걸 만드는 행위가 저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너네 조상을 어떻게 깎아버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나무를 재배를 하고 그 중에 20년 된 20년 된 나무만 깎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무언가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매해마다 저렇게 나무를 심으러 가요. 이게 손님이 오면 나무를 심으러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 전화 한 200그루 심었어요. 저 혼자 진짜. 근데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주 작은데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고 이런 나무예요. 나무를 심고 그리고 제례를 지내요. 이렇게 주술도 외우고 막 이래요. 뭐 우리 묘목 잘 크게 해달라. 그리고 이걸 깎아서 또 다른 생명으로 부여되는데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 제단도 있고 약간 아침마다 와서 이제 제단에서 이제 이렇게
부족들 좀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은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소를 2마리 깎고 그 소를 색칠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이 팀들이 도와주셨어요. 장인이라고 하면 막 80세, 90세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뭐 12살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년 정도 된 분들한테는 장인이라고 하는데 32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은 지금 한 29, 30 뭐 이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 팀들이 저를 잘 챙겨줬고 저기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건 늘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인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다 저보다 동생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좋아해요. 하지만 시간 제가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거든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이게 그림 문자예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라인이 이렇게 똑같은 문자를 상징을 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근데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제 강의를 쫓아서 2번이나 오신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제가 드리는 게 그냥 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뭘 어떻게 한 구두만 더 사서 뭐 어떻게 또 다시 파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신 분은 없는 거죠. 여기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문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양이 뭔지를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문제를 먼저 낼게요. 이거 이제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그리고 이 모양의 뜻은 뭘까요? 라는 것까지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양이 뭔지를 맞히면 돼요. 그리고 선물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드셔야 돼요. 네, 선생님. 새? 아, 뭐였지? 잠깐만. 땡. 아, 잠깐만. 아, 죄송해요. 아, 네. 땡. 네. 맞았어요, 쌤. 물고기. 네, 근데 앞으로 2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네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몰랐네. 네, 자 2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뭘까요? 이 모양은 선생님 틀려도 좋아요.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구나. 네. 네, 선생님. 낙지? 아, 박쥐. 땡. 선생님. 딩동댕동. 네, 나비예요. 동네에 나비가 돌아다니면 행복을 의미한대요. 근데 이 동네에 정말 나비가 너무 많아요. 행복한 동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이따가 사인해 드릴게요, 선생님. 자 마지막. 이건 뭘까요? 땡. 땡. 그냥 아무거나 막 뱉으세요, 선생님들. 그러면 한 개는 걸릴 거예요. 네? 힌트를 좀 드리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돼요. 네. 땡. 땡. 선생님은 맞췄으니까. 선생님은? 독수리 땡. 이거는 동물은 아닙니다. 네, 선생님. 뭐라고요? 고래 동물 아닙니다. 제가 좀 더 힌트를 드릴게요. 얘는 시작과 같아요. 내가 자꾸 너무 어렵게 되나? 땡. 시작. 제가 완전한 네, 선생님? Something like that. 비슷해요. 네. 딩동댕동 맞았어요. 네, 이것은 씨앗이에요. 네, 생명력을 의미하는. 그래서 뭔가 잉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물고기는 아니고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진 거에는 이런 패턴을 되게 많이 써요. 선생님 2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건 제가 만든 소예요. 제가 이 등 쪽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한글도 쓰고 하면서
이 등 쪽에다가는 우리 한국의 그 전통 문양을 좀 같이 섞어가지고 장인들이랑 같이 패턴을 좀 창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창작된 이 패턴은 또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 작업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할리가 만든 소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창건 신화가 어떤 이야기냐면, 검은색 소가 산을 가다가 음모하고 울면 몸이 황금으로 변하면서 거기서 동백꽃이 피는데 거기에 절을 지어라 라고 했던 그 절이 미황사라는 절이고, 제가 나고자 한 동네에 있는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할리랑 같이 이제 이 두 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마련을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잔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제가 간다고 하니까 동네 잔치가 나가지고 기쁜 건지 슬퍼서 하는 건지, 물론 우리가 다 끝나고 이 헤어지는 시간에 울고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막 동네에 막 자기네들 그 전통 의상 입고 나와가지고 같이 춤도 춰주고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멕시코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보시고 이제 거의 이제 여행의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책도 사실 한국에 와서 만들고 싶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멕시코에서 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멕시코 이제 시티에 올라와가지고 편집까지 전부 다 멕시코 출판사랑 같이 해가지고 저 책을 만들었고, 자세히 보면 제가 너무 검었죠. 너무너무 검해져서 한국에 와서도 진짜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인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돌아다니고 진짜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정말 많이 외부에서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 2개를 들고 그 이제 광장에서 이제 서로 고생했다고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 진짜 잘해왔다. 그리고 저는 또 감회가 새로웠죠. 왜냐면 긴 여행이 이제 마지막이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행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을까 하다가 뭐 문화예술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건지를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한테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었냐면 저는 사실 미래에 대한 약간 두려움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난 정말 자연을 좋아하는데 월급 생활 다 때려치우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여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확신을 가졌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언젠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안고 사는데 굉장히 묵직한 어떤 마음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를 얻고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모험할 게 너무 많다. 볼 것도 너무 많고 만날 사람도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래서 일상을 사는 게 좀 더 두근거린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얻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다음번에 갈 여행이 꼭 해외가 아니라 국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무언가를 반드시 꼭 얻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의미로 여행을 떠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보고 더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더 재미있게 하는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제 연락처를 적어놨어요. 혹시 자료가 궁금하거나 뭐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로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40분이어서요. 거의 끝낼 시간이어서 뭐 질문이 있으면 한 5분만 받을까요, 우리? 네. 그러면 굉장히 정말 흠뻑 빠져들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 질문이 혹시 강연 들으면서 있으셨던 분들? 네, 있습니다. 유쾌하게 해주셔가지고 몰입이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수다 떠는 것처럼 여기 얘기를 들어봤어요. 처음에 스코틀랜드 갔을 때
조언해줬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언해 주셨는지 그거 좀 듣는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그거 좀 궁금해요.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줬는데 뭔가 딱 떨어진 그런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날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환경예술축제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몸이 피곤했었거든요. 왜냐면 3박 4일을 야생에서 했어요. 물도 다 알아서 가지고 가였어야 됐고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이제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림 그리는데 같이 그려볼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았는데 제가 또 너무 잘 그리려고 근데 할아버지의 그림은 대부분 자연이었거든요. 자연은 이제 막 풀잎을 그리는 너무 잘 그리려 또 이러는 거였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연아 자연에는 직선이라는 게 없어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득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항상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틀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는 모습들을 애쓰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서 배울 것들이 오히려 더 많다. 꽉 쥐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그림 그리면서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맨날 그 뜨개질을 하는데 다 틀려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만들어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할머니가 항상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할아버지가 옆에서 늘 그걸 북돋아주고 그렇게 잘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거 뭔가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를 삶이나 어떤 그냥 대화 속에서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혹시 질문. 방에 오셔서도 계속 문화 기획을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딱 오셔서 한 일 중에 프로젝트 중에 조금 뭐 인상 깊다거나 네. 여행에서 영향을 받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 건지 네. 그게 좋게 궁금해요. 저는 사실 여행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떤 한 회사에 속해서 기획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좀 더 즐기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약간 프리랜서로 사는 삶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내가 왜 멕시코에 있는 이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왜 한국의 한지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지? 약간 이런 듯한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전통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 지식이 좋아하는 정도였던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겠었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오고 나서 그 북촌에 한옥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한옥마을에 공공 한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 한옥을 3년 동안 이제 운영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공공 한옥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맡았던 일은 그 공공 한옥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옥 단지인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 공간이 오버 투어리즘으로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맨날 항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오버 투어리즘의 뭐 피해 대상의 공간 이런 방식으로 신문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랑 어떻게 공정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도 자기의 정주권을 피해받지 않고 오는 사람들도 이 마을을 존경하면서 어떻게 공존해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을 3년 정도 했는데 그 사업이 참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마을 주민으로서 살아보면서 이제 가지고 왔던 어떤 인사이트들을 그 프로젝트에 많이 녹여서 작업을 해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이제 그 일은 하진 않고 회사를 나왔고요. 네. 아마 그 쳐보면 기사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궁금하면 뭐 북촌 마을 공정 여행 이렇게 쳐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새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오늘 아이
놔두고 또 같이 감사합니다. 와서 네 여행 얘기 들으니까 사실 코로나이기도 하고 육아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 힘든데 여행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작가님 토크박스 통해서 여행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질문은요. 이렇게 여행 450일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녀온 게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잖아요. 오면서 한국에 이제 그때 받은 영감으로 한국에서도 또 이렇게 일로 또 이렇게 뭐 나타내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서 사실은 여행이 많이 막혔긴 하지만 만약에 작가님 또 기회가 된다면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하니까 여행을 너무 좋아하지만 나이라는 그런 나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한국에서의 상황들 때문에 나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 작가님은 이제 길게 여행도 갔다 온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나가볼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더 이제 한국에서의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정착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신지 궁금해요. 네, 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시는 거. 일단은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다시 가기로 약속했었던 모든 공간들에 내 공간은 그렇게 부닥치면서 울고 같이 지내면서 다음에 또 올게라는 말을 왜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러 당연히 가야 되고 멕시코는 5년 안에 가기로 했는데 이제 내년이 5년 차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가야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스코틀랜드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뵈러 꼭 가야 되고 팀이랑 수 만나러 가야 되고 샌디 당연히 만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덴마크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재작년에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무언가는 여행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일상의 내 친구로 만나는 작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상의 그냥 나의 어떤 소소한 어떤 삶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 같고 뭐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여행은 앞으로는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여행처럼 떠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먼 미래에는 숲에 들어가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쁜 스튜디오에서 동화책도 쓰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어떤 창작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연과 함께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오세요. 그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이렇게. 네, 작가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쉽게 계속 못 맞추셔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네. 괜찮아요. 그 여행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저도 그 뭐 치앙마이라든지 이런데 예술 쪽으로 그런데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덴마크 시민 예술학교가 엄청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저희 한국에도 비슷한 데가 있으면 왠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장소를 아시면 좀 추천 좀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장기간 동안 기숙을 제공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곳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짧게 있는 거라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학교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만약에 덴마크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덴마크에는 여전히 한 40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정보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근데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농사 뭐 이렇게 완벽한 주제로 무언가가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함께 사는 삶의 공동체로서의 공부하는 방식인 것 같이 이렇게 학교처럼 커리큘럼이 있고 뭐 이런 방식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대안학교나 이런 건 있겠죠. 근데 이렇게 10대부터 70대까지 다 같이 공존하면서 학교 시스템 같이 있는 곳은 잘 모르겠어요.